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대학 중 하나인 원광대학교가 지난해 말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고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덕 겸수, 도의 실천이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한 원광대학교인데요. 특히 이번에 선임된 박맹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박맹수 총장을 모시고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원광대학교.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 덕분에 캠퍼스는 더 생기가 돋습니다. 지난해 말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한 박맹수 총장. 교수에서 총장으로 직책이 바뀌면서 마음가짐 또한 남다르다는데요. 몸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마음은 원광대학을 제2의 도약의 어떤 시기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의 수장으로서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우선시하고 있는 박맹수 총장.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눈을 맞춰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내려와가지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서로 공유하는 현장 중심 직접 소통.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가장 그늘에서 일하는 직원 선생님도 그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장 구석진 연구실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원광대학을 좀 만들겠습니다. 총장이 된 이후로 많은 일상들이 바뀌었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봄향기 가득한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저희와 다음에 만날 약속까지 잡으신 거 보니까 정말 또 뵙고 싶은 분 같았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우신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저희랑 대화하신 것도 진짜 좋아하시고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가 더 발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3년 원불교학과 교수로 임용돼 총장에 선임되기까지 다양한 대외 활동을 펼쳐온 박맹수 총장. 특히 그를 동학쟁이라 부를 만큼 동학 농민혁명에 관한 연구를 손에서 놓질 않았는데요. 생각 많이 나죠. 지금 거의 책 한 페이지 볼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에 몰두하는 이제 대학원생들이라든지 후배 교수들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죠. 총장에 선임되기까지 가장 힘든 관문은 가족의 반대였다는 박맹수 총장. 아빠가 그냥 훌륭한 연구자로 남지 무언 영광을 보려고 가느냐고 아주 결사반대를 해서 설득하는데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세계로 향하는 변화, 글로벌 마인드 도약을 이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진짜 필요한 한쪽으로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런 인재, 또 한쪽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에 능통한 인재, 이걸 원광대학을 통해서 길러내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원광대학교는 이맘때가 제일 캠퍼스가 예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도 큰 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캠퍼스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분위기가 봄꽃이 만발해서 네.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거기에 우리 22,000 청년 학도들이 아주 생기발랄하게 지금 열심히 면하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도 이렇게 벚꽃 보면 네. 마음이 설렙니까? 설렙니다. 그래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벚꽃맞이 축제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셨군요. 예. 원광대학교 13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네. 예. 그 소감 한 말씀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몸은 대단히 무겁고 마음은 대단히 가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벼워요. 예,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하고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24시간이 부족해서 네. 몸은 좀 피곤하고 무겁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학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위기를 지금 대학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매우 가볍습니다. 이제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학생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도 네. 이제 버릇처럼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총장님 이러시면서 네, 좀 이런- 어색하죠. 저도 좀 어색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학생들도 좀 어색하고. 예, 맹수라는 본명은 네, 우리가 아는 그 맹수의 그 맹수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건 이제 애니멀의 맹수고, 네네. 제 이제 원래 이름 맹수는 그 조부님이 할아버지께서 그 태몽을 꾸셨는데 네. 호랑이가 품에 뛰어들었던 꿈을 꾸셨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맹자가 만맹자인데 으뜸이다, 제일이다 뭐 그런 의미예요. 첫 시작이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태몽에서 유래한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도 별명은 그 동물 맹수가 이게 이제 주변에서 뜻을 모르니까 네. 친구들이나 모든 그 주변 분들이 저를 보고 이제 그 타이거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줘가지고 이제 메일에다가 네. 이메일 닉네임에다가 그러면 박호랑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아, 제 이메일 이메일 주소도. 닉네임이 박호랑입니다. 아, 그래요. 재밌네요. 네, 이 개벽 대학을 그렇습니다. 꿈꾼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것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개벽은 지금까지 없었던 차원을 새롭게 연다. 새로운 세상을 연다 그런 뜻이죠. 이 개벽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제 뭐랄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님이 이제 처음 쓰셔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혁명이죠. 예. 1894년. 근데 아시다시피 동학 농민혁명은 외세 일본의 개벽에서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런 개벽의 꿈을 이어받은 종교가 그 뒤에 원불교로 나오고 그 원불교가 만든 대학이 이제 원광대학이죠. 그러니까 원광대학은 동학 농민혁명에서 분출됐던 개벽의 꿈을 펼쳐야 될 사명을 가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업그레이드된 세상,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꿈을 향해서 원광대학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개벽대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세상을 여는 대학 그리고 남들은 가지 않는 길을 가는 학생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그러니까 인성과 덕성을 갖춘 그러면서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인재.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이제 지금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네네. 구체적으로 네네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인성과 덕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원광대학의 자랑 몇 가지가 있어요. 도의 실천 인증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풍부한 교양, 독서라든지 교양을 쌓고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기준 시간을 채우면 졸업할 때 네. 자기 전공의 학사 학위와 함께 도의 실천 그 인증 학위를 함께 수여를 합니다. 뭐 연간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래서 그 학생들은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회사에 갈 때 요즘은 보통 이제 소통 능력이나 남을 배려하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많이 채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취업에도 유리한 그런 이제 도의 실천 인증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문학 강좌라고 그래서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강사를 모셔가지고 대학의 학생들, 뭐 교수, 직원, 일반 시민들까지도 함께 그런 이제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하고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그런 인성 덕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 학기 1억 원의 장학금을 걸고 네. 후마니타스 장학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의 고전, 또 한국의 명저 이런 것들을 읽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줘서 이제 더욱더 학업에 정진하고 하는 이런 도의 실천 인증제, 후마니타스 장학 사업, 글로벌 인문학 강좌가 이제 인성과 덕성을 기르는 우리 원광대학의 큰 축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또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작년에 우리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매년 한 20억 이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제 한방 쪽이라든지 농생명 쪽이라든지 문화 콘텐츠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거기에 이제 특화된 인재들을 배출하려고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올 봄에 바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제가 교책 연구소로 설립한 게 하나가 있어요. 홀로그램 융복합 연구소. 홀로그램이요. 그런 것도 있네요. 예, 아마 앞으로는 우리 MBC 문화방송도 원광대에 와서 좀 많이 배워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 두 군데 집중적으로 그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구미하고 우리 익산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홀로그램 산업을 원광대학이 선도하는 그런 인재들을 이제 키우는 그 이제 사업을 금년부터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네. 뭐 원광대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뭐 어떤 대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교수들의 그렇습니다. 소양도 바뀌어야 맞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이 부분도 뭐 준비되어 가장 핵심이죠. 예. 2023년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학의 생존의 갈림길이 되는 해라고 그래요. 그 대학에 들어올 입학 자원이 예. 뭐 4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줄어들어 버리니까 원광대학과 같은 그 신입생 정원 4천 명 규모의 대학이 10개에서 뭐 한 15개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질적 성수고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걸맞는 어떤 교육관을 우리 교수님들이 가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렇게 널리 공유되고 있는 정보가 조금 늦는 측면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바로 그렇죠. 저 해외와 직결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첨단의 분야의 전공 연구자나 전문가를 모셔서 매월 1회 네. 혁신 포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1회 혁신 포럼을 했는데 그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의 미래라고 해서 어떻게 교수님들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함께 이제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바꿈에 따라서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대학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어떤 대학 혁신의 방식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하면 또 동학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학에 관련해서 예, 굉장히 예. 조예가 깊으신데요.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동학은 무엇일까요? 예. 혹시 저한테 그 동학과 관련해서 붙은 네. 별명을 아시는가요? 동학쟁이. 예, 동학쟁이 말고도 있어요. 있습니까? 한 35년 정도 네. 전국 각지의 동학혁명 전적지를 돌아다니고 후손들을 만나고 이제 사료를 찾고 그랬더니 선후배 연구자들이 붙여준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걷는다마는 박맹수 이런 별명이 저한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저에게 있어서는 운명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운명적인 존재가 이제 저의 동학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동학의 동자는 깊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서쪽에 대해서 동쪽의 그 어떤 방위로서 동으로 알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우리 조상들이 동이족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동의 의미는 생명의 본질, 원형, 원래 그 상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바닥에 숨어 있는 핵심 뭐 이런 것이 이제 동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그러면서도 내가 서 있는 자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현실, 그 역사, 전통에 가장 어울리고 적합한 어떤 길을 찾는 그런 의미도 이제 동이란 말 속에 들었기 때문에 동학을 연구하고 동학을 밝히는 것은 사실은 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네.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한 세미나에서는 동학 농민혁명과 3.1운동은 비폭력 운동이다. 그렇죠. 현대사회의 촛불운동 역시 동학 농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의미죠? 예. 아마 2016년 촛불혁명은 우리 모두가 참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자랑스럽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인들이 다 놀랐죠. 네. 거의 뭐 50회, 60회 이르는 수백만, 거의 1000만에 이르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가지고 수십 회에 걸친 집회를 했는데 네. 단 한 건의 폭력이 사건이 없었잖아요. 네. 첫 회 집회부터 마지막까지 비폭력 평화의 어떤 시위로 일관돼 가지고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촛불혁명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성, DNA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지금 세계적인 그 학자들의 문제의식이래요.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마지막에 공약 3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공약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떠하게 상대방이 비인도적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 정신으로 일관한다. 비폭력 정신으로 싸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촛불혁명의 뿌리가 이제 3.1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동학혁명 시대로 3.1운동부터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건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찾아낸 자료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싸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는다.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다. 이런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걸 이제 4대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동학혁명 당시에 일본에서 조선에 특파되었던 수많은 기자들이 한 120여 명이 파견됐더라고요. 네. 그들이 한결같이 동학농민군들의 행동은 규율이 엄정하다. 심지어 그때 일본의 유명한 그 국회의원이자 사상가인 다나카 쇼조라는 인물은 동학은 문명적이다 라고까지 표현돼 있어요. 매천 황현 선생도 동학군이 가는 길은 규율을 잘 지키니까 끼니 때가 되면 주먹밥을 만들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주먹밥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관군이 가는 데는 다 도망갔다. 이런 표현들이 그 매천 황현 선생의 오하기문이라는 책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1년 동안 싸우면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에 집광소를 설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규율을 엄정하게 지키면서 사람의 목숨은 해치지 않으면서 이제 잘못된 제도나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바로 그 정신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2016년에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4년 동안 뭐 이 부분만은 꼭 바꾸고 싶다, 이뤄내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건가요? 간단히 요약하면은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지속되는 원광대학을 만드는 그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이제 4년 동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1인 1구자 10,000원, 5만 명, 5년만. 그러면 이 완성연도 되니까 6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만 달성해 놓고 가면 제 다음 총장님은 좀 수월하게 총장이 수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맹수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원광대학교의 어떤 4년까지의 미래도 미래지만 더불어서 그 이후의 미래도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벽 대학으로 글로벌 마인드 인재를 잘 양성해서 전국을 알리는 세계 대학이 되기를 또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